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식사고로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4공장입니다. 현재 해당 공장과 이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9일 오후 3시 17분쯤. 밀폐된 공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다음 날 유관기관들이 함께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고용노동부 등이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을 위해 잇따라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합동감시단은 6시간에 걸쳐 사고 당시 배기가스 배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회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총 3건, 사망자는 5명에 달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올해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다며 노동 환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 산업재해수습본부 만들어졌고 그 본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그 산업재해수습본부가 만들어졌어요. 중대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저희가 차후에 감독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와 동시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야권의 성토와 재발 방지 대책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현대차 사고의 장소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노동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된다며 당과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해당 사고에 대한 현대차의 철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부족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추정량이 36만 9천 그루이고 이에 필요한 방제 예산이 626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30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처리한 재선충 소나무는 모두 33만 3천 그루이고 이 가운데 26만 4천 그루는 훈증 처리로 6만 9천 그루는 파쇄 후 방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울산경제사회브리프 최근호에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전국적으로 국제 이주를 통한 인구 정책 담론이 형성 중이지만 인구 감소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제 이주를 통한 자연 인구 증가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생산과 소비, 납세 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외국인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기구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어제자로 시 공보와 누리집 등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16명, 법인 42명 등 모두 158명의 체납액은 6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13명의 체납액은 5억 원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참신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경연대회가 어제 남구 보람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발굴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을 통과한 청년 8개 팀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울산시는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실현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울산체육공원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그린벨트에 묶여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카누슬라람 경기장을 세우는 등 부족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갖고 울산체육공원 부지 93만 제곱미터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민선 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울산체육공원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28일 공식 해제 고시만 남겨놨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울산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체육공원에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통해 울산의 스포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체육공원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환경평가 1, 2등급지로서 해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해제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 과정에서도 산림훼손이나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수야구장 외곽에 선수단 300여 명의 체류가 가능한 1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2028년까지 신축합니다. 문수야구장의 관람석도 기존 12,000여석에서 5,000석을 늘린 17,000여석으로 확장합니다. 실내 수영장 인근에는 수상 스포츠인 카누슬라름 경기장을 건립합니다.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폭 20m, 연장 260m 규모로 스포츠 도시 울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동 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과 휴게 음식점, 북카페, 전망대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테니스장과 축구장 주차장에는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 조성됩니다. 문수 테니스장 일원에는 8면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도 신설됩니다. 울산체육공원이 유스호스텔과 카누슬라람 센터 등 다양한 체육 레저 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거듭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초선인 울산의 김상욱, 김태선 두 국회의원들의 교부세와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비롯한 교부세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울산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울산시에 미반영된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접촉의 폭을 넓히며 동분서주하는 등 40대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비영리법인인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공동으로 탄소 중립시대 기후테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2050 탄소제로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생존 전략인 기후테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쟁력 있는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산업 수도인 울산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남구갑 3선의 최병국 전 국회의원이 천고법치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울산지검 울산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중앙수사부장 등 법조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천고법치 문화상은 서울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송종희 전 법제처장이 2014년 천고법치 문화재단을 설립해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금 30돈으로 제작된 금메달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어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약사천의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약사천 악취와 오염민원 해결을 위해 공사비로 5억 6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오수와 우수관로를 분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이 악성민원인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라는 이름의 이 조례는 기존의 법률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와 달리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까지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며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주군은 이 조례안을 이번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0년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해 울산 원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공원 조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옆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조선시대 객사 유구가 발견된 이곳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울산 객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화재청은 현장 보존 명령을 내렸고 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객사 복원과 공원화 사업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외부 우리 관광객들이 와도 뒤에는 뭐 재개발 지역, 여기는 뭐 그냥 차고 이렇게 개발이 중단되는 것 자체가 이 정치권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내려지면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이주와 철거는 물론 조성공사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온 이곳도 공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앞서 재개발 조합 측은 객사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 거니까 저희가 관리 처분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척이 없던 객사 복원과 공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원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울산시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대로 객사터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8%가 줄어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 감소로 6.6%가 줄었고 석유 제품은 국제 기름값 하락과 주요 업체의 시설 보수로 22.6%나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석유화학 제품은 28.5%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제9회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52,600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열린 제9회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성과보고회에 따르면 지난해 열흘에서 올해 닷새로 영화제 기간을 단축했는데도 방문객은 모두 52,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역대 영화제에 참석했던 관객이 다시 찾는 비율은 81.8%로 집계됐고 참여 계기로는 평소에 보기 힘든 영화를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인 중구청이 주식회사 MPT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건축 설계안 다시 그려보다를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설계안에는 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다시 그리는 중구청사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연계성과 열린 공간을 구성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현 청사 부지와 임시주차장 부지 일원에 연면적 2,2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할 예정으로 내년 8월 착공해 2026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지역 미용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관내 영업주를 대상으로 미용 신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울산 남구지회에서 실시되며 남구 지역 내 미용실 업주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42분쯤 남구의 한 주택 안에 변사체가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40대 남성 A씨 주변에는 옷과 이불, 담배꽁초 등을 모아 태운 흔적이 발견됐고 다리 부분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저녁 8시 30분쯤 해당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